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우리가 또 오전 시간 7시간에는요, 자연인 윤택 씨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즐거웠는데, 이번에는요, 또 치열한 전쟁터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깨는 정치 뉴스 시간이죠.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욕하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우리가 하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만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요. 자, 이게 그 자연인 윤택 씨를 바라봤을 때 그 제 기분 좋아지는 것하고는 또 좀 별개로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너무 즐겁게 하셔가지고 저희 상당히 부담되는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재미없는 얘기를 어떻게 기대를 안 하니까 괜찮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즐겁게 하세요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요즘에 우선 그 1일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하는 당원 투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 뭐 홍준표가 이기고 있다 말이 많은데 그 와중에 윤석열 캠프의 공천 빌미 협박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 캠프에서는요, 저희 캠프에서 공천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가 나중에 그 당협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 주호영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양 대변인. 이게 그 깜깜이 선거라는 게 네. 보시는 분들은 재미가 있으세요. 왜냐면 누가 이길지 모르거든요. 저도 그렇죠. 지금 당 대표조차도 지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 대표조차도 지금 누가 이길지 조건부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이겼을 때 누가 이긴다. 아니면은 누가 이긴다. 그러니까 당 대표조차 지금 결과를 지금 확정짓지 못하는 이런 깜깜이 선거는 보시는 분들은 재밌습니다. 근데 네. 안에 계셔서 경쟁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그 주말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네. 주말에 이제 격화가 되면서 선거 투표를 한 이틀 앞두고 이제 결국 폭발한 것 같아요. 이제 고소전까지 이제 비화가 됐는데 폭발, 네. 네, 이제 뭐 어떻게 그 당의 어떤 당직자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서로 캠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캠프에서 서로 억울해하고 있어요. 억울하다고요? 왜냐면 윤캠에서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본인이잖아요. 지목되셨잖아요. 주모 의원과 권모 의원이라고 커뮤니티에서 지목이 됐는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보니 자기 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런 적이 없대? 네, 홍캠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캠프 쪽에 많이 들어가 계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은연중의 압박을 지방 의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래서 그 맥락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고 서로 지금 그렇게 하면서 결국 고소 고발전까지 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선거가 경선이 끝나고 원팀이 되면은 아마 이 고소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렇더라고요.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당대표 할 때 사실은 그 꽂아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될 때를 대비해서 그쪽으로 붙었다. 그래서 매우 화를 내고 있다. 그게 맞나 봐요?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나 이렇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잖아. 이게 되게 괜찮지 않아요? 딴 데서 안 하는 질문인데 어때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저는 이제 다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저 진짜 노련하게 또 빠져나가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대변인 보시기에? 우선 뭐 배신했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배신한 사람들이 윤캠프 쪽으로 가 있다라는 것인데 우선은 저는 이 진행되는 상황은 뭐 전문가들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윤이 될지 홍이 될지 그건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또 어떤 평을 하는지 계속 좀 지켜봤거든요. 모니터링도 하면서. 네. 우리 그 앵커님 하시는 거기서도 그 프로에서도 모 프로에서도 거의 반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원팀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민주당이 뭐 이낙연 대표와 그 이재명 후보 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원팀이 안 될 거라고 계속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모 보수 언론에서는 어떤 패널분이 원팀이 안 될 것 같다 계속 안 된다 하셔가지고 제가 안 되길 원팀 바라면서 안 되길 한 바라시는 것 같아. 바라시는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그 얘기 때문에 상대 패널이 기분 나쁘다고 3주 동안 저를 잘랐거든요. 그래서 어머나. 3주 이후에 저를 다시 불렀는데 본인이 잘린 거예요? 제가 잘린 거죠. 어머나. 왜냐면 그쪽은 힘이 세는 사람이구나. 네네 그렇죠. 그 언론사에서. 근데 그 뒤로는 뭐 그 뒤로 이제 제가 그 방송 안 나간다고 했다. 이건 여기 뭐 사견이고 여기까지는. 근데 아무튼
지금 근데 배우자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한쪽은 승부가 나는 거죠. 한쪽에는 승리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이유가 국민의힘은 더 많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있다. 배우자 얘기까지 나왔으면은 서로 후보 간의 배우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 원팀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면 그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분들이 한쪽으로 원팀이라는 것은 표도 한쪽으로 같이 합산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좀 국민의힘의 어떤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도 사실은 경선 한창 할 때 명략대전이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시끄러웠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한 말 때문에 매우 기분 나쁘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할 정도로 그리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돼야 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그랬잖아요. 하지만 또 어제 선대위원 그 1차 이렇게 인선 나온 걸 보게 되면 또 서로 다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국민의힘도 배우자거든요. 마찬가지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서로 간에 건들지 말아야 될 거. 가족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가족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이 만약에 나의 가족을 건들면 그때 정치하는 사람들 본인은 괜찮아요. 근데 네. 가족을 건들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간에 가족을 좀 거론했던 부분이 저는 가장 좀 크게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요? 예전에, 예전에 그 예. 해경궁 김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을 걸고 넘어지면서 그 네. 좀 진흙탕 같은 싸움이 한번 연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랬죠. 그런 걸 보면은 이분들도 강을 건너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저는 이제 저도 명락대전 한창 얘기했던 데가 한 벌써 옛날 네.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똑같이 원팀 안 될 거다라고 돌려받으니까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원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예. 그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스팔트 바닥에 찬바닥에 냉골에 있으면은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지자분들이고 지금 의원분들이고 모두 정권 교체를 절실히 지금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고 나서 과연 이 원팀 기조를 벗어나는 행동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되게 오랫동안 집권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올 이제 한 4, 5년간 아스팔트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정치를 좀 꾸준히 지켜봤던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되게 좀 낯설어요. 그런데 그 아스팔트가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많이 이렇게 차가웠던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팀에서 네.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팀이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요. 180석을 내준 적은 없었거든요. 네. 모든 이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전부 다 내주고 지금 이렇게 정글로 나온 적은 없었는데 지금 그런 이제 헝그리 정신이 있을 것이다. 원팀은 무조건 될 거라고 봅니다. 헝그리 정신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그 경선 마지막 토론회에 일요일 날 있었던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398 후보 꺼준표, 빈깡통, 야비하다 별별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이제 경선에서 득표를 좀 서로 견제하면서 나온 말들인데 398 후보라는 거는 그 얘기죠. 예.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당신을 지지하는 20대는 3%, 그다음에 30대는 9%, 40대는 8%밖에 안 되더라. 이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당신은 꺼준 표밖에 없다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됐던 거고 또 빈깡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희룡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하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당신은 빈깡통이냐 아는 게 없냐 이러면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주 유승민 후보만 또 이렇게 멋있게 좀 비껴나 있는데. 하나 다른 걸로 치셨죠. 계곡이 좀 이따 할까 좀 네, 교훈을 식용 시작했었는데. 계곡이요? 예, 어쨌든 이게 28일 날 나온 MBS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네네. 이제 이게 일요일 토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하루 전에 직전에 했던 토론인데 네. 마지막 이제 필살기 같은 것들이죠. 가불기들, 필살기.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들. 그러니까 당신이 본선 후보가 됐을 때 표의 확장력이 있겠느냐라는 그렇죠. 의문을 각자 서로 간에 확장성. 던진 거예요. 비호감 얘기도 네,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 후보에게 2030, 40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던지신 거고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 후보에게 전통적 지지층들에게 외면받고 있는데 당신 역선택 아니냐라는 물음을 던지신 거란 말이에요. 네. 각자 이거에 대한 것도 본선이 누가 되시던지 간에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해요. 과제긴 해요. 윤 후보가 되시더라도 2030의 민심이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조금 홍에게 쏠린 것도 사실이고 홍 후보도 지금 전통적 지지층들로부터는 유의미한 어떤 격차를 벌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선이 됐을 때
둘 다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제들을 서로 언급했다. 서로 건강한 조언을 전했다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냥 주고받았다? 마지막 이제 프레이밍을 주고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경 대변인한테 여쭤볼게요. 어제 그 거의 5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지금 보이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모바일 투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투표에 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투표율이 높고 이런 거는 누구 표들이 이렇게 몰렸다고, 누가 어제는 1등이었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의힘 우리 민주당에서 권리당원인데 그쪽은 무슨 당원이라고 하지? 권리당원 같은 그런 당원이 있잖아요. 당원이. 근데 책임당원인가요? 책임당원에 책임당원. 57만 명이라고 57만 들었는데요. 명. 그런데 지난 4월부터 갑자기 이제 대거 유입된 당원이 이제 37만 명. 그런데 이 유입된 당원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바로 지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80만 명 중에서 지금 3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당원이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유입된 당원 중에 한 20대, 30대, 40대까지가 뭐 34.4%인가 5%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체 한마디로 35%를 자른다 하더라도 65%는 아직까지도 그 뭐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이라는 표현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0대, 70대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 과정이 좀 단축되고 모바일로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과정이 좀 많이 단축됐다고 그래요. 개인 인증인가 그런 절차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봤을 때 이것이 다 그러니까 20대나 30대, 뭐 40대까지 젊은 층이 전부 다 이걸 다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뭐 홍준표 후보한테 좀 유리하다. 이렇게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홍준표 후보한테 유리하다라는 어떤 전문가의 평이 되게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홍준표 쪽으로 표가 다 뭐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홍준표하고 유승민 누가 되는 것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없어요. 그냥 아무나 돼도 돼요? 네, 아무나 돼도.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한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제는 서로 당과 당 간에 그러니까 또 다른 타당도 있을 거고요. 대선 후보로서 국민과 소통을 하고 국민과 설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가 누가 되느냐 는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말씀 드리긴 좀 뭐하긴 하지만 그 두 분 윤과 홍이기 때문에 더 뭐 이렇게 누가 더 유리하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또 세게 말씀하시네. 아무나 되라 이런 우선 얘기죠. 워낙 다 다양하시니까요. 같은 네. 윤석열,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 계신 분들도 누가 후보가 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유불리가 말씀들이 다 다르셔서 네. 뭐 개인 의견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보고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거는 이제 투표율 저는 55% 정도 기준을 봅니다. 55%를 기준으로 해놓고 55% 정도면 넘겠죠. 55%는 근데 당원에서도 이제 경합이 될 거라고 보고 네. 55%가 넘어서 60%에 가까워질수록 홍 후보께서 후보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요? 지금 또 세대별로 지금 우리 57만 명의 당원을 갖다 놓고 네네. 세대별로 투표율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기존에 오랫동안 당을 지켜왔던 분들 중에는 책임당원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지만은 네. 본인이 책임당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투표율이라는 게 본인이 책임당원인 걸 몰라요? 본인이?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40%가 투표율이 나왔으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였고 그 황교안 대표 전당대회 때는 훨씬 더 투표율이 낮았었고요.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당을 오랫동안 지키셨던 책임당원 분들 중에서는 투표율이 한 40% 정도 나오면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4월 이후에 들어왔던 새로 들어온 책임당원 분들은 투표를 하실러 오신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거의 80-9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존 당원들의 투표율을 한 40% 정도로 가정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늘어난 투표율은 이제 신규 당원들이 많이 투표를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럴수록 홍이 유리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신규 그게 당원들이. 그 기준이 55%인데 어제가 지금 44%가 약간 안 되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마저 투표를 하고 ARS 조사를 이제 이틀 동안 하게 되는데 지난 경선 때, 그 2차 컷오프 때를 보면 ARS 투표 때 꼭 한 10%포인트 정도는 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60%에 가까운 투표율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걸 본다면은 뚜껑은 열어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홍 후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누구 찍었어요? 저는 뭐 그거를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못 밝혀요? 네, 저는 네 분을 다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분만 네.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그한 번 때문에 찍었어요, 한 분을 그래서? 찍긴 찍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는 홍? 아니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알 것 같은데. 너무 짓궂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좀 짓궂은 질문이죠. 네. 네,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그런데 난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이준석 대표는 자기 다이어트를 거기다 연결시켜요? 그러게요. 아니 왜 70% 넘으면 탄수화물을 끊는다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중단하겠다는데 예. 안 지킵니다. 그 안 정치인의 지켜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거짓말이요? 제가 그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윤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다라고 써놨는데 제가 그 피자도 그 먹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었고 이것은 거짓말이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내가 이준석 대표가 왜 다이어트 얘기를 내가 관심 있게 봤냐면 옛날에 썩센다라고 있어요. 썩센다. 예, 예. 알아요? 썩센다? 이렇게 주사 같은 건데 이렇게 지방만 빼준다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의사 처방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긴 한데 비싸요. 15만 원인가 하나요? 근데 어쨌든 뭐 6mm, 12mm, 18mm 이렇게 늘려가면서 복용하면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고 이제 살이 좀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한번 했나 봐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저보고 괜찮다고 나보고 같이 하라고 그러는 거야. 한번 하면 뭐 8시간 이상은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든든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근데 그 당시 하필이면 정말로 살이 빠졌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 되게 원래 좀 귀여운 얼굴이잖아요. 근데 정말 잘생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데 좀 관심이 있나 보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어떤 사진에서는 이제 또 두둑하게 그 정치 주머니라고 하는데 두둑하게 있고 어떤 사진에서는 좀 슬림하게 나오고 참 모를 일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하면 저도 같이 한번 해볼까. 저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70%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60% 정도 나오면 이제 많이 나온 거라고 보고 60%, 70%로 공약을 걸었거든요. 안 될 거 알고 건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그래요? 저는 안 하고 될까? 있습니다. 난 될 것 같은데. 탄수화물 끊겠다는 얘기가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당대표로서. 청년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패널이 아니고. 근데 그 제1 야당의 대표인데 저는 그 다른 부분에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들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면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을 앞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 그랬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뭐 이준석 대표를 이제 당 대표 직함으로 구속하면서 이준석이 이준석스러워야 이준석이지 그걸 이제 당 대표니까 좀 자중하라고 하는 요구들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았죠. 근데 저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준석 자주까지는 그게- 아니어도 그래도 당 대표가 대선을 앞둔 그런 경선 내부 그런 그 투표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본인의 탄수화물을 끊겠다 이런 공약 자체가 약간 수준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제 높은 투표율을 기대한다 이런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선회에서 해석하라 이런 얘기고요. 자, 요거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식용개는 따로 키우지 않냐, 갑자기 이런 말 해가지고 또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유승민 후보가 이제 그거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그 대표적인 가불기입니다. 이 개식용 문제가 어떤 언급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 왜 했어요,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신 거고 실제로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죠. 기사를 보면은 이 이슈화가 많이 되는 현재 기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 개고기 식용 문제가 이게 네. 언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7일에 네. 김부겸 총리하고 주례회동할 때 처음 흘리신 거거든요. 그렇죠. 흘리긴 이제는 했죠.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하신 건데 저는 이거는 그 나오고 나서 개인 SNS에도 저는 개고기 식용 금지를 국가가 원천 금지하는 거는 나는 반대한다라고 썼어요. 그 뒤에 이제 정의당에서 논평이 나와서 그 개식용업자의 표를 지금 구걸하고 있냐 국민의힘 대변이 이런 논평도 나오긴 했었는데 저는 근데 그 공격을 당하는군요. 개식용을 국가가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견인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개를 식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특정 집단이 어떤 것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가 다른 집단에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 강요하거나 못하게 강요하는 하는 것이 거. 그게 적합하냐 정확하냐라는 거는 네. 맞냐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발언을 드리면은 어찌됐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말은 하건 안 하건 잃는 게임인데 결국 마지막에 그 필살기를 거셨다 유승민 후보가.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본인은 토리라고 뭐 아주
귀여운 강아지도 키우신다고 하면서 또 식용견은 또 아주 또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좀 약간 이율배반적이다 이게 예, 요 얘기하네요? 언급을 이렇게 하시면 됐어요. 저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이거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 개 식용에 대해서는 나 개인적으로는 먹지 않고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거는 나는 자유의 입장에서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으면 됐는데 식용개는 따로 있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좀 언급을 좀 투박하게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투박한 언어로 하셨기 때문에 더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윤석열 생각이 후보는 들고요. 개고기를 안 먹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니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봤거든요. 네, 근데 좋습니다. 아마 애견인 네. 분들은 안 드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게 많겠죠. 자, 우리 그 이경 대변인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1분 안에 대답하시도록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재난지원금 갑자기 30만 원, 50만 원 더 지급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꾸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했거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100%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네, 계속 해왔었어요. 해왔죠. 그런데 네. 경기도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88%를 받을 때 경기도는 이제 전 국민이 이제 100% 다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결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가 세수가 많이 거쳐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조 정도 거쳤대요. 네, 50조 원 정도 건게 된 거고 우리가 5천 몇 명이라고 해서 50만 원, 그냥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더 받아야 된다 했는데 최대로 50만 원을 더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네. 25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추가 세수에서 봤을 때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지금 정말로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는 좀 따뜻한데 이 따뜻함이 전 국민한테 좀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또 지역 화폐로 가면은요, 네. 그 지역의 경제는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볼 지금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언급 기회는 안 주시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10초 안에 하세요. 그럼. 아니, 주시면 저도 식용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러면 넘어갈까요? 식용계 그거. 그럼 그거 다음에 합시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10만 돌파 기념으로 구독자 10만 돌파 기념으로 사실 이벤트를 좀 마련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없는 게 있습니다만. 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오늘 말씀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눌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맨날 이렇게 빈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할 거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올 건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0만 구독자 지금 돌파했고요. 실버 버튼 오면 언박싱 우리 행사 할 겁니다. 근데 아직 안 와서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네, 자,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제가 깊은 감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